안녕하세요. 강해TV 사회문화 4회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강해TV 설명드렸었고요. 제 양력도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소목차 D 사회문화 탐구 절차예요. 그런데 이게 그 문제를 푸시면 아시겠지만은 1단원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4회차 녹화는 하지만 연구 윤리를 공부하시고 나서 1단원을 다 공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소목차 D를 학습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자료 수집 방식도 들어가 있고요. 연구 윤리도 들어가 있고 좀 복합적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좀 길고 좀 어렵습니다. 요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모 2번이네요. 본문을 좀 읽어볼게요. 문제가 좀 기니까. 갑은 소비활동으로 느끼는 행복이라는 연구 주제를 설정하였다. 주제 선정, 또 가설 설정, 연구 설계까지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이 되겠죠. 연구자가 주제나 가설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계속 보시면 관련 연구를 검토한 뒤 관련 연구를 검토한다라는 것은 가설 설정하기 전에 가설 중복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문헌연구법이죠. 남이 만들어 놓은 2차 자료 참고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보시면 본문 중간에 보시면 가설이 있어요.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이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A 활동으로 이게 지금 블랭크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 행복감이 높을 것이다. 이 A 활동은 일상적 활동인지 문화적 활동인지 뒤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갑은 가설 검증을 위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설 검증은 자료 수집, 분석, 결론 도출이죠. 이게 양적 연구니까는 자료 수집, 분석 이렇게 되는 거고 질적 연구일 경우에는 자료 수집, 해석 보통은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것, 심층적인 의미 부여를 하는 것, 이게 해석인데 여기서는 양적 연구니까 분석 이렇게 가겠죠. 여기는 이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되겠죠. 객관적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수집된 자료를 있는 그대로 분석해서 결론 도출을 해야 되겠죠.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법이네요. 소득 수준은 응답자의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50%를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 나머지를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고 낮고는 보통 문제를 풀면 실험법에서는 통지 집단, 실험 집단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질문지법에서는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서 소비 활동의 유형을 일상적 소비, 문화적 소비 이렇게 나눴네요. 자료 분석 결과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2.6 행복도가, 그 다음에 낮은 집단에서 3.6 이게 일상적 소비네요. 그 다음에 문화적 소비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3.6,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2.0 이렇게 분석 결과가 나왔네요. 따라서 일상적 소비 활동에서는 저소득 행복감 3.6이 더 높기 때문에 가설이 기각되겠죠. 반대로 문화적 소비 활동은 고소득층의 행복감이 3.6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가설이 수용이 되겠죠.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기억에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 것은 가설 검증 단계였으니까 앞뒤가 바뀌었고요. 니은은 2차 자료, 리을은 1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맞는 얘기죠. 니은은 문헌연구법이었고 리을은 질문지법이었으니까요. 자기가 직접 수집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디귿은 실험집단, 통제집단 이거는 실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real은 일상적 소비면 기각, 문화적 소비면 수용. 그래서 맞는 얘기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예, 이런 패턴으로 쭉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구모 보시겠습니다. 역시 본문이 좀 기니까 좀 읽어볼게요. 연구자 갑은 집단 간 경쟁이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증가시킬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가설이에요. 집단 간 경쟁이 원인,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되겠죠. 처치, 실험법이면 처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긍정적 평가를 증가시킨다. 이게 종속변수, 결과변수가 되겠죠. 갑은 서로 모르는 사이에 청소년을 연구 참여자로 모집한 후 무작위로 네 모둠으로 구분을 했는데 모둠 A와 모둠 B는 숲 체험 활동을 하였고 모둠 C는 모둠 A의, 모둠 D는 모둠 B의 활동을 관리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모둠 C, 모둠 D는 관리하는 거니까 관리자, 그러니까 피실험자가 아닌 걸로 보이죠, 지금. 계속 보시면 1일차에 모둠 A와 모둠 B는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어진 과업을 독립적, 그러니까 경쟁 상태는 아니네요. 그리고서 갑은 2일차에 모둠 A와 모둠 B의 경쟁 모둠의 존재를 알리고, 그러니까 A한테는 B를 알렸고 B한테는 A를 알렸겠죠. 과업을 먼저 해결하는 모둠에게만 별도의 상품을 제공한다고 경쟁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원인 변수 처치가 들어간 거네요. 한편 모둠 C와 모둠 D는 자신이 관리하는 모둠 A와 모둠 B가 과업 수행 중 나눈 대화에 나타난 칭찬과 비난의 횟수, 이게 긍정평가 횟수잖아요. 칭찬했으면 긍정평가 올라가고 비난이면 긍정평가 횟수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속변수를 측정하는 거고, 관찰해서 기록했다, 이것 때문에 참여관찰법으로 착각하시는데, 참여관찰법은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자가 직접 그 일상생활로 들어가서 현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둠 C하고 D가 모둠 A, B를 관찰하고 그냥 카운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연구 스텝이에요. 그러니까는 연구자를 도와주는 스텝인 거니까는 피실험자도 아니고 그리고 참여관찰법도 아닌 거죠. 계속 보시면 모둠 A와 모둠 B 모두에서 1일차 대비 2일차에 소속 모둠원에 대한 칭찬의 수는 증가하였고 비난의 수는 감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쭉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설은 지금 집단 간 경쟁이 자신이 속한 집단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고 1일차에 A, B는 독립 수행을 했고 2일차 때 경쟁, A 집단, A 모둠, B 모둠 다 경쟁을 시킨 건데 이거를 각각 C와 D가 관찰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경쟁 수행이 A 모둠, B 모둠 모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치가 모두 들어간 거니까 A 집단, A 모둠, B 모둠 둘 다 처치가 된 실험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통제 집단이 없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정리했던 거고요. 선택지를 보시면 갑은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모두 활용하였다. 참여관찰법 없다고 했어요. 실험법만 있는 거니까 양적 연구만 있었던 거죠. 선택지 2번에 모둠 A와 B는 실험 집단이고 이건 맞죠? 모둠 C와 D는 통제 집단이다. 아닙니다. 통제 집단 없다고 했어요. 이거는 스텝입니다. 스텝. 그 다음에 선택지 3번에 1일차와 2일차 모두 독립변수에 대한 처치가 이루어졌다. 1일차에서는 경쟁이 없었죠? 2일차에서만 처치가 있었던 거죠. 선택지 4번에 기억은 갑의 연구에서 1차 자료에 해당한다. 정답 4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선택지 5번에 디귿은 니은과 달리 종속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이다. 둘 다 해당하는 거죠. 결과를 측정한 거니까 칭찬이나 비난 다 긍정평가에서 칭찬은 긍정평가, 비난은 긍정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둘 다 조작적 정의가 맞는 거죠. 구체화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육모, 구모, 수능으로 갈수록 좀 더 좀 복잡해지는데요.
확실히 이 1단원을 전체적으로 다 숙지하고 계셔야 문제를 푸는데 좀 수월하다는 느낌이 들죠. 수능 5번 보시겠습니다. 연구자 갑은 정부 정책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연구에서 정보 제공이 응답자의 응답 반응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가설을 설정했대요. 예, 가설을 설정했네요. 그러니까 정보 제공이 원인 변수, 응답 반응이 결과 변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서 밑에 쭉 보시면은 정보 제공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 부분인데 지금 A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제시 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 처치가 부재한 거죠. 그리고서 B 유형은 중립적인 정보, C 유형은 긍정적인 정보 이렇게 제공을 했네요. 그리고 응답 반응은 지금 종속 변수, 결과 변수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다 측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A, B, C 다 결과를 측정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단계, 2단계를 계속 보시면요. 저는 요거 1단계가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보통 가설 설정하기 전에 유사한 실험이라든지 유사한 자료들을 확인을 하고서 가설 중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가설 설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단계에서는 동일한 정부 정책 도입에 대해 비슷한 시기에 수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수집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집한 게 아니고요. 다른 기관에서 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수집한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헌연구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헌연구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디귿에 정보 제공 여부가 응답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 거예요. 이건 보통 가설 설정 하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건데 어쨌든 1단계는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는 지금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게 확인이 됐으니까 연구자가 자기가 직접 자료를 수집해서 경험적으로 실증적으로 검토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2단계죠. 1단계에서 확인한 결과를 경험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성인 2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유형 A를 배부하여 A는 정보 제공이 없었죠. 정부 정책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를 측정한 결과 지금 이 찬반 여부를 측정한 결과 이거는 처치가 없이 이 종속 변수를 측정한 거니까 이 부분은 사전 검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응답자의 60%가 제한된 정책에 반대하였다. 200명의 60%니까는 120명이죠. 40% 찬성은 80명이 되겠고요. 반대한 사람을 40명씩 무작위로 세 집단으로 나눈 뒤 첫째 집단에서는 유형 A, 둘째 집단에서는 유형 B, 셋째 집단에서는 유형 C에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는 유형 A는 처치가 없었으니까 여기는 통제 집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형 B, 유형 C는 각각 중립적인 정보, 긍정적인 정보, 정보 제공이 있었죠. 처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험 집단이 되겠죠. 이 두 가지는. 네. 그리고서는 이제 세 집단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보시면 첫째 집단과 둘째 집단 간, 첫째 집단과 셋째 집단 간에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지만 그러니까 가설이 수용이 되겠죠. 반면에 둘째 집단과 셋째 집단은 다 처치가 있었으니까 정보 제공이 있었으니까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거죠. 이걸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가설이 정보 제공이 응답자의 응답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었는데 먼저 200명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유형 A 정보 제공이 없었죠. 그리고서는 측정을 해봤더니 찬성 40, 반대 60 그리고 반대 60에 해당하는 120명을 다시 세 집단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세 집단 나눠서 A, B, C 유형을 배부를 한 건데 A는 여전히 정보 제공이 아닌 거니까 이거는 통제 집단이 되겠고 B, C는 정보 제공을 한 거니까 그게 각각 중립적인 정보, 긍정적인 정보였던 게 좀 다르지만 정보 제공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처치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B, C는 실험 집단. 그 다음에 찬성 40, 반대 60 나왔던 요 앞부분은 사전검사. 그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종속 변수를 한 거는 사전 검사가 되겠고, A, B, C 유형 세 집단으로 나눠서 세 유형을 각각 배부했던 결과를 측정한 거는 사후 검사가 되겠네요. 따라서 선택지 1번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틀렸죠. 선택지 2번에 유형 B에 응답한 사람은 통제 집단, 유형 C에 응답한 사람은 실험 집단. 아니죠. B, C가 다 실험 집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택지 3번에 동그라미 기억은 동그라미 리을에 대한 조작적 정의이다. 조작적 정의는 가설에서 모호하게 설정된 개념을, 추상적으로 설정된 개념을 측정 가능한 구체화된 지표로 개념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4번에 질문지 작성 시 특정 정답을 유도한 것이므로 이게 이제 중립적인 정보냐 긍정적인 정보냐 때문에 이거 착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죠. 왜냐하면 가설에는 정보 제공이라고 되어 있지 정보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보의 유형을 다르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특정 정답 유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 5번이 되겠네요. 2단계에서 도출한 분석 결과는 디귿을 지지한다. 예, 맞습니다. 예, 문제가 조금 복잡해요. 길고. 그래서 이 문제를 실전에서 푸실 때는 일단 저는 건너뛰라고 권유를 합니다. 예, 다른 거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이런 이제 양적 연구, 질적 연구에 대한 문제 또는 도표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저는 권유를 하는데요. 뭐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풀고 넘어갈지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